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재들의 사주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하는 마음에서 그 첫 번째 순서로 천재음악가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그 서양 그 사람들 유명한 인물들은 그 나무 위키나 이런 그 프로필 같은 것 검색해 보면은 비교적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연, 월, 일은 물론 시간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쌓은 업적은 뭐 클래식기를 통틀어서 뭐 이분은 그뭐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현악 사중주 이쪽에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PPT에 만들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출생 그 시연월일은 1770년 12월 17일. 그리고 여기 인시라고 한 것은 인시는 그 다른 그 또 사이트에서 제가 찾긴 했는데 또 사주 분석을 하신 분들도 인시로 전부 했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은 사주 분석 하시는 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임인일로 했어요. 임인일. 근데 이번에 17일이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만세력을 제가 이제 찾아봤죠. 봤더니 17일은 임인일이 아니라 계묘일입니다. 계묘일. 임인일이 되려면 16일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 그렇게 그 바뀐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확한 그 사주 구성이 됩니다. 일단 연월일은 확실한 그 사주 구성이 되는 걸로 보고요. 시간은 물론 이제 그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찾은 것도 인시로 봤지만은 그래서 일단 인시를 놓고 인시가 또 이 사주 구성에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여기서는 그 이분은 이제 그 왜 그러느냐면은 이분은 계수일간인데 무토와 같이 이게 합을 했잖아 나란히. 이럴 때는 이제 합을 하면은 합화가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화하면은 화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두 분이 만나면서 두 글자가 만나면서 그러면 화기격 화가 화의 세상이 됐는데 그럼 이분에게 이제 그 토는 식상이 되겠죠. 근데 토는 여기 그 사주 구성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식상은 이제 운에선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재성이 금이 되고 관성이 수가 되고 목이 인성. 근데 이분이 목이 굉장히 굳건하게 잘 있죠. 화에 있어서 이 목은 인성인데 인성이 갑인으로 해서 인목까지 있고 그 옆에 묘목까지 있습니다. 묘목은 이 갑목 인성에 대해서 양인성을 띄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그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음악 세계에서 그 펼치는 그 작품 세계에서도 여기서 그 왕성한 그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아마 창작에 몰두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에너지가 비겁인성, 일간 되겠죠. 이번에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인성적 에너지와 비겁으로 이렇게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화의 세상이에요, 여기가 지금. 근데 대운이 이제 어떻게 흐르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초년에 이제 그 0세부터 이제는 무자운이 들어왔고 6세부터 이제 기축운이니까 토운이 처음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6세에서 26세 대운까지는 경인 신묘 대운이 들어왔어요. 예, 이분은 이미 그 기축 대운 들어올 때부터 축토에 그 장간에 금이 있죠. 신금이 이 천간에 뜬 그 경금과 경금의 그 통근 역할을 해요. 이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건강적으로 조금 그 금은 이제 우리가 오행에서 폐로도 보고
또 대장 쪽으로도 보거든요. 폐 기능이나 이제 뭐 기관지 쪽도 될 수 있겠고요. 기관지 쪽, 대장 쪽. 이쪽이 이제 안 좋았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쪽이 이제 금 기운이 안 좋으면 당연히 또 수 기운도 따라서 또 원활치가 않겠죠. 근데 이분이 그 수 기운이 36세 임진대운에 들어왔어요. 이 수기운이 뜨면은 이 화의 세상에서 수가 견디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금도 견디기가 어렵지만 수도 어려워요. 이분에게는 이분이 그 작품 결과물은 이제 금이 되는데 금의 세상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분은 작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본인의 어떤 그 생명을 재촉한다는 뜻도 되겠죠. 금수 기운이 왕해지면은 이분에게는 이제 그 자신의 운명이 이제 그 힘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는 이제 그 46세 계사대운에서 이분 계사대운 정해년 계묘월 이때가 이제 이분 56세인데 이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날짜에서 전부 수기운이 천간이나 직지로 전부 들어와 있죠. 이분에게 수로 해서 이제 수질환, 수질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콩팥, 방광, 또 이제 그 생식기 쪽, 이쪽은 이제 그 콩팥 기능으로 보는데요. 이쪽이 이제 그 건강해야 귀의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수의 기능이니까. 그런데 이속신 해가지고 이제 귀는 귀이자, 귀는 신기능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이분은 그 신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우선 이제 금기운이 안 좋으면은 금에서 수를 우리가 생성하는데 금기운이 일단 안 좋고 거기다 또 수기운까지 안 좋죠. 화의 세상에서 금수기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에서 이제 그런 질환이 온 걸로 저는 이제 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귀에서 울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까운 친구들 몇몇 친구들한테만 아마 편지로 알렸나 봐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마 그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의사가 검진했을 때에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죠. 납성분. 그리고 이분이 또 매독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어요. 성병. 옛날에 매독이 오면 아주 치명적이었대요. 옛날에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아마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으로 봤는데 근데 훗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머리 부분에 조직을 떼어내서 보관해 두었다가 훗날 미국으로 이제 그걸 보내서 아마 검사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도 역시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성병과는 관련 없는 쪽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분에게도. 이분이 귀가 이제 멀고 나서도 작품 세계를 왕성하게 해서 진짜 거의 뭐 초인적인 세계상 뭐 힘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을 천재라고 보는 거죠. 사주 구성에 있어서도 천재임이 여실히 드러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천재가 용신작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대운에서 같이 용신작용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용신작용이 인성 기능이 약해도 다른 오행 쪽이 많아도 다른 오행 쪽이 운이 좋으면은 인성 쪽의 작은 에너지도 굉장히 왕한 활동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사주는 시와 때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타이밍.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한 그 부분이라,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옛날에 뭐, 음악가들이 짧게 살아간 분들이 많죠. 뭐, 모차르트나 뭐, 맨델스존, 뭐, 이런 분들, 뭐 슈베르트 같은 경우, 뭐, 천재 음악가들이죠. 그러나 또, 뭐, 하이든 같은 경우는 뭐 70도 넘기고, 베르디, 생상스, 이런 분들은 뭐 다 80 넘기신 분들이고, 이게 또 장수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천재 소리 듣던 그 신동들이 있었죠. 이런 분들,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